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의 한중일 TV의 우수근입니다. 이번에는요, 숫자로 보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은 20세기의 영광 미국, 이런 식으로요. 20세기는 뭐 과히 미국의 시대였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힘들어지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20세기 영광 미국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네, 중국은 21세기를 그려가는 중국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혼자 지금 중국이 승승장구하다시피 하고 있죠. 세계적인 경제 전망 기관에 의하면은 중국은 2021년 8.2%까지 성장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영국 유명한 경제경영연구소라는 곳에서는 당초 2020년 초만 하더라도 그 미국과 중국의 GDP가 중국이 2032년이면은 미국을 능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미중 패권 전쟁의 중간 경과 그리고 그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모습을 보면서 2032년이 아니라 2028년경이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바로 옆에 있는 중국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한중간에 좋지 못했던 그런 감정에 아직도 사로잡혀갖고 냉철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 국제사회의 흐름을 정말 합리적이고 냉철하게 균형 잡힌 자세로 뭐 인정을 하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있는데요. 뭐 우리의 감정과 관계없이 중국은 21세기를 그려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뭐 현지 시점에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유는요 20세기를 벗어나는 이유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유는요 20세기 세계 최강국이었던 미국과의 관계, 동맹관계 속에서 뭐 국가안보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다져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유가 변신한, 그래서 미국을 발끈하게 만들고 중국은 하오 하면서 좋게 만들게 한 상징적인 사건이 2020년 12월 말에 하나 있었죠. 바로 며칠 전입니다. 2020년 12월 말 무슨 일이 있었냐? 중국과 유럽연합 EU가 투자협정을 체결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EU는 미국과의 정치적인 동맹을 토대로 국가안보보다는 중국 시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경제적인 혜택을 더 중시하겠다라는 식으로 노선을 확 바꾼다. 20세기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21세기를 따라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당연히 이에 대해서 미국은 발끈했죠. 온갖 회유를 하고 압박을 하고 했습니다만 이유는 EU를 리드하는 독일이라든가 프랑스와 같은 국가 이미 중국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는 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중국과의 경제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뭐 다른 EU 국가들과 협력해가지고 미국과의 정치 안보보다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협력 강화, 중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요? 우리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우리가 혹시 미국과 중국하고는 국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요. 무슨 일 있으면 한일 관계를 더 강화함으로써 이들 국가들이 혹시 잘못 생각하게 되면은 공동 대처할 필요도 있다는 측면에서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 일본도 어느 정도 잘 돼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은요 19세기의 일본, 19세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이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세기가 어떤 시기냐, 일본에 있어서 1867년에 메이지 유신을 겪으면서 일본은 2차 대전을 일으키기 직전까지 그 당시 일본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력을 국제사회에서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일본은 그 시기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방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국방력을 강화해야 되는 겁니까? 일본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직도 일본 정치인들이요 과거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그 과거를 가지고 부정을 하고 꼼수를 피우다 보니까 그 피해 국가였던 우리 대한민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성장을 하면 자기들은 보복당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국가안보에 더 의지하게 되고 군사력을 강화시킴으로써 혹시 모를 복수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다른 국가, 중국이라든가 EU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다 앞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일본은
자기들이 저지른 그 과거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해갖고 전전긍긍하면서 아직도 머뭇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과거의 영광만 생각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은 그런 낡은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는 한, 현재의 일본의 국익보다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더 중시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죠. 저런 정치인들이 바뀌지 않는 한 일본은 아직도 좀 앞날이 암울하게 느껴져서 너무 속상하다는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떨까요? 삼척동자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숫자 무엇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을까? 제가 한번 삼척동자한테 물어봤더니 삼척동자가요, 일본은 19세기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18세기? 아닙니다. 17세기라고 합니다. 17세기. 띵. 왜 17세기일까요? 17세기 상황이 어땠습니까? 당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상황을 보면요, 1616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와 대립을 하다가 1644년에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나라로 이름을 바꾸면서 대륙의 주역으로 부상을 했죠. 이와 같이 17세기는 명청교책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조선은 어땠습니까? 네, 광해군이 명나라하고 청나라 사이에서 균형 잡힌 외교를 아슬아슬 잘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광해군을 내치고 명나라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인조임금을 왕으로 내세우는 인조반정을 1623년에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미 후금, 즉 청나라의 세력이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화 사상에 빠졌고, 우리는 명나라에 충실히 따라야 된다, 예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어땠습니까? 1627년에 정묘호란 당하고 1636년에 병자호란 당하면서 조선은 계속해서 국력이 쇠퇴하고 국민들의 생활은 얼마나 피폐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상황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20세기 미국이지 21세기 현재는 어떻습니까? 중국 20세기에는 거의 누구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만 21세기는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EU, 전 세계에서 무시 못할 그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EU가 그 중국을 활용하기 위해서 막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삼척동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떤지. 우리 대한민국 지혜롭게 21세기의 이 글로벌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입니다.